5월 2일 주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그죠? 나스닥, 미국, 완전 폭락을 해가지고, 오늘장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보합으로, 거의 보합선까지 올라오면서 끝났습니다. 사실 시작하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뭐 1% 넘게 빠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어, 글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초 체력이 있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저를 오늘 그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레버리지는 일단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아, 믿을 구석이 없다. 지금 우리 증시는. 그리고 더 믿을 구석이 없는 놈들은 미국 놈들이다. 나스닥이 저렇게 4%까지 빠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확인하고, 이번 주에 확인하고, 다음 주에, 투자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직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다 정리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이번 주는 좀 조심해서 가야 되고, 5월 달은 확신이 들면, 확인을 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지수가 움직이는 쪽으로, 따라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제조업 경기 2년 만에 최악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봉쇄 쇼크라 그러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악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주가에 반영돼 가지고 주식의 증시에 녹아들어 버리면 악재가 사라지고 그다음부터는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베이징 얘기가 신규 확진자 중에서 베이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베이징이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베이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뉴스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 요게 안 좋고, 그 다음에 중국 PMI 지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 그죠? 요거 그냥 무시하면 안 되죠.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다시 경기 부양에 손을 대려고, 리커창 나오고, 류어 총리 나오고, 그 다음에 시진핑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립 서비스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소아 급성 간염 아직까지도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여기 나오죠. 아데노바이러스가 의심스럽다. 원인이 없다. 원인이 없으면 치료도 못한다. 아이들한테 이런 급성 간염이 만연하고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도 요 사례가 한 건이 나왔다.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는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죠. 우리나라도 이제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달 연속 무역 적자가 일어났다. 그죠? 고환율, 고유가. 우리나라라고 피해갈 수는 없죠.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무역 수지가 점점 안 좋아지고, 그죠? 외환은 유출이 되고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 주가 지수 2,600포인트 이게 맞는 지수인지 우리가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지금의 지수가 버틸 만한 지수인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600포인트 버티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심리는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요일 날 나스닥이 4% 빠지고 S&P 500 다우도 3% 가까이 빠졌는데 그게 하락의 신호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5월 4일하고 5일날 FOMC가 회의가 있는데 그때 만약 50bp 인하를 한다 인상을 한다. 50bp 인상을 한다. 아니면 75bp 인상을 한다. 어떠한 뉴스가 나오겠죠.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이 그게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금요일은 가야지 정확한 투자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 증시가 노동절 연휴 때문에 이번 주에 그 중국장이 열리질 않거든요. 홍콩, 중국, 대만 다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그 추세를 확인하기도 또 힘들어요. 중국이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중국이 또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만도 코로나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죠? 상하이 느린 정상화, 반도체 조업 재개. 어,
중국은 봉쇄, 일본 허리띠 졸라매고 보복 소비는 없었다. 이게 문제예요. 심리가 위축됐다. 그렇다 그러면 경기는 하락을 하고 물가는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단어가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요, 중국. 인도에서 그 폭염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였는데 중국에서는 또 26도에서 영하로 뚝 떨어지는 그 폭설이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이게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곡물 수출이 안 되고 곡물 재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료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천재지변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엘니뇨가 아직 사라지지 않는다? 라디냐가 지금 엘니뇨가 아니라 라디냐 현상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겨울에 일어났다가 다시 봄 되면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올 여름은 비도 많고 태풍도 많이 오고 날도 굉장히 더울 거다. 이런 기상 예측이 있었어요. 그러면 곡물이 자라는데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곡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가난한 나라들은 계속 배를 골 거고 계속 자원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계속 감싸 안으면서 폐쇄 무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무역 폐쇄가 되지 않을까. 가뜩이나 지금 물건이 운송도 안 돼가지고 물류 대란도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죠? 여기 이제 바그다드인데 무슨 사진이 있어요. 호흡기 환자가 속출한다 가지고 모래바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모래바람이 사진이 없네요. 이런 나라가 또 모래바람이 이렇게 난다. 그래 기상이변에 대해서 이거 뉴스를 따온 거거든요. 그리고 창춘시 전역 저위험구 전환을 했다. 그 도요타 공장이 재가동을 한다. 중국에서는 지금 호재성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이 꽤 됐죠. 한 달이 넘어갔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이 유가인데 유가 때문에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쁜 합의보다는 노딜이 낫다. 그죠? 합의를 하지 말라.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게 뭐냐면 이란하고 합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란하고 합의가 좀 안 좋게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하고 만약에 핵협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타결을 보고 이란에서 기름을 뿜뿜뿜 뿜어내 준다 그러면 유가는 안정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때 심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100불 미만으로 떨어져가지고 80불, 90불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요.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많이 수그러들 거예요. 많이 가라앉겠죠. 글쎄요.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중국 상해에서요. 생산 재개 기업 추가 2차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했다. 그렇죠. 점점 이제 코로나에서 경기가 풀려나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늘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죠? 만약에 오늘 아이고 이게 뭔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음봉이 쫙 나왔다 그러면 진짜 안 좋을 뻔했는데 그나마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다행이죠. 다행이죠. 다행인데 왜 상승을 했나요? 왜 올랐나요? 의미가 없죠. 의미 없는 상승. 이 상승은 오늘의 상승은 의미가 없다. 저도 이제 뭐 가격대가 적당해가지고 다시 이제 레버리지를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 요 금요일 날 반등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어제 나스닥 굉장히 안 좋았죠. 나스닥이 모든 걸 다 망치고 있다. 뭐 차트 다른 볼 필요 없습니다. 나스닥이야 뭐 어저께 했으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670억, 기관이 1,8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선물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선물이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외국인들도 관망세. 그죠? 딱 외국인은 관망세. 기관은 뭐 어쩔 수 없이 조절을 하는 것 같고요. 그죠? 볼 게 없다. 지금은. 그리고 브렌트유가 이거 차트를 왜 했냐면 이렇게 이렇게 좀 멋지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100불.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새가 보이죠. 그죠? 점점 상승폭이 작아진다. 작아지면서 어느 선에는 에너지가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나지 않을까.
아닐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죠? 제 생각에는 이란, 아까 전에 그 이란 기사가 있었는데, 이란하고 잘만 돼가지고 유가가 기름이 pompompompom나와가지고 유가가 안정화된다 그러면 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90불이나 80불 때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금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조금 더 장기전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국이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가 난다 그러면 유가는 다시 상승을 할 거고요. 그 유가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수요죠, 수요. 공급. 지금 공급이 딸리니까 러시아 때문에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오르잖아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근데 수요가 위축이 됐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 가장 안 좋은 거죠. 어. 그래가지고 기름값을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환율도 안 좋아요, 환율. 환율도 1267원. 이게 이제 쭉쭉쭉 오늘 요게 조금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모양새가 나왔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 1240원. 뭐 1250원이 마지노선이었는데 뚫어가지고 지금 상단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240원대까지만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얘하고 얘가 이 모양이니까 얘도 이렇게 103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는 계속 올라가고 위안화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차트가. 그죠? 위안화 차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안화가 약세고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는 고정이죠, 고정. 고정 환율제를 써가지고 중국 당국이 이제 조절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중국 당국에서도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없다. 6.3에서 붙잡아둘 수 없다. 그래서 서서히 조절을 한다. 대신에 완만한 상승을 원해가지고 조절을 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10년물 국채가 중국이 미국한테 역전을 당했으니까 뭐 미국으로 돈이 빨려 나가나 달러로 환전돼가지고 빨려 나가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10년물 국채가 다시 2.9. 요게 이제 제가 5시에 캡처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 좋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으로 약보합으로 끝났고 아시아는 중국을 위시해가지고 지금 노동절 연휴 이번 주에 열리질 않고 호주가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빠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죠. 기름값도 다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구리값 계속 떨어지죠. 구리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 구리 가격이. 금값도 희한하게 떨어지고요.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가지도 않는다. 지금은 달러. 모든 사람들이 달러만 외치고 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 모양이 났겠죠. 그리고 어제 뭐 미국이야 뭐 다들 아시는 거고.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만약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또 폭락을 한다. 그러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무조건 곧버스 투입할 거예요. 네. 내일 아침 장 시작할 때 동시호가에 곧버스 무조건 때려 박을 겁니다. 오늘도 미국장이 빠진다 그러면. 근데 지금 봐서는 그냥 보합선까지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나스닥이 4%, S&P가 뭐 3%, 뭐 3% 이렇게 빠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시작이 아닐까. 그죠? 수요일 날 4% 빠지고, 목요일 날 4% 올라가고, 금요일 날 4% 빠지고. 뭔가 있다. 심리가 완전 깨졌다. 그리고 지금 6시에 캡처를 했네요. 제가 6시, 17시 50분이니까. 5시가 아니라. 6시에 capture를 했는데, 지금 유럽은, 좀 조정을 세게 받고 있다. 우리보다 더 세게 받고 있네요. 나중에 여기 좀 말려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끝났네요. 오늘 사실 뭐 뉴스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4일날, 5일날 FOMC 요거에 의해 가지고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근데 지금 전문가들은 하방에 우세를 두고 있다. 그래서 곧버스를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 안 좋아요. 중국도 굉장히 안 좋죠.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물류도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기름값도 100불에서 내려가지고 인플레이션, 신흥국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죠.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뉴스보다는 뭐 뉴스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색다른 뉴스는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금리 인상, 코로나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고 아는 뉴스인데도 주가가 흘러내린다. 그러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벌써 알고 대비를 한다고 하고 각국 정부에서 뭔가를 하고 무슨 새로운 안을 내놓고 뭔가를 노력을 하는데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 주가는 벌써 이 악재는 벌써 주가에 녹아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고요. 이번 주는 좀 무포로 가면서 장 후반에 뭐 수요일이라든지 아니면 금요일, 목요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에서 쉬고요. 금요일 날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여기서 마칠게요. 끝.